조금 전에 얘기 계속 나왔던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하네 마네 이런 얘기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 이번 갈등의 도화선이 된 게 김경률 비대위원인데 거취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 의원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맞습니다. 사퇴할 뜻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요. 설명을 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교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또 삭제하기도 했는데요. 여권 일각에서는 애초에 프랑스 혁명을 촉발한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이 말을 꺼낸 자체가 불편하다, 이런 기류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한동훈 위원장은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는 없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 우세를 가지는 걸까요? 한동훈 위원장 목소리부터 차례로 들어보시죠. 제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처럼 오직 민심을 받드는 것, 그리고 총선 승리하는 것에만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어떤 분은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프랑스 혁명 시대에 그 왕비에다 비유하면서 마녀사냥하듯이 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좀 자제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거칠고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분량은 언급은 약속이셨나요? 그런 얘기 서로 없었고요. 그런 얘기를 서로 만나서 대통령님 뵙고 하진 않죠, 서로. 사태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가 추구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동의하시기 어려운 부분일까요?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는 정도는 하죠. 그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입장이 변했을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인상에 좀 더 강조하신다, 이렇게 해석들 나오는데 앞으로 계획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는 우리 정치의 핵심은 결국은 민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해온 것도 전부 다 민생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시고. 그렇다면 여사님의 사과 내지는 직접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조금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까지 한번 들어보셨는데, 종합해보면 친윤계 의원들은 그래도 김경률 비대위원 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쪽의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 좀 흘러나온 얘기 들어보면은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에 대해서 조금 누그러졌다는 얘기도 좀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진 의원님, 일단은 이 종합적인 상황 다 지켜볼 때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는 김경률 위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렇게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한다,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 그 사과건이 없던 걸로 되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그 입지가 난처해지고 당의 수도권 선거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 김경률 위원은 내 혼자 마음 같았으면 당장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정말 자유롭게 시민운동하면서 온갖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다가 지금 저 이 당 안에 어떤 일정한 틀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뉴스에 그냥 중심에 서 있는 저 상황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지만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 뭔가를 결정할 그런 처지가 지금 안 되어 버린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만두고 싶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만 못 두게 하지 않을까 싶은. 운명 공동체자. 네네, 거의 이제 운명 공동체여서 아마 저는 이 상황이 봉합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황으로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 비대위원장이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변함이 없다,
그 김건희 여사 그 이름도 실제 언급은 안 네. 하잖아. 안 하면서 그 문제에는 변함이 없다. 뭐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계속 가고 김경률 비대위원 사태는 없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만약에 그 대통령실 쪽에 그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즉 그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에 대해서 그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 상태로 계속 갈 수도 당분간은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은 그냥 또 비대위원 역할을 계속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략공천으로 공천이 결정이 되면 네. 그거를 이제 그 사유로 해서 비대위원회에서 나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의외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넉넉하게 자기 입장 번복할 네. 생각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저 인터뷰를 들으면서 아 지금 이 상황이 조금은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관련 덧붙여서 좀 질문 드리자면 설 연휴 이후에 김 의원을 포함해서 이제 총선에 출마하기로 하는 이제 부자룡 박은식 비대위원장이 이제 공정하게 공천받겠다 네. 하고 나가면 그때 김경률 비대위원도 함께 이제 서울 마포울에 출마하면 그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는 그림이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때까지 과연 이 김건희 여사 문제가 뭔가 가닥을 잡을지 가닥이 전혀 안 잡힌 상태인데 비대위원 고만두는 그 수순만 밟을지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민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김경률 사퇴하면 네. 이 한동훈 비대위 색깔 없어진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네. 같은 질문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택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의 색깔이 없어지는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색깔이 커지면은요, 그거는 반발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한동훈 색깔 내기였다면 이건 내 세력을 구축할게라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게 되잖아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되거나 해석되기를 한동훈 위원장은 절대 바라지 않을 거고 그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잠시 근데 말씀 문제는 죄송한데 지금 네. 한동훈 위원장 나오는 그림은요. 지금 당 사무처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림이고 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가시죠. 근데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총선 승리만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는 뭐 만능 답안이에요. 만능 답안인데 그러면 김경률의 상징성이 도대체 뭡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의 상징성은 뭐냐면 중도 확장을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외부의 목소리를 포용하는 포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중도 확장성과 포용성을 포기한 국민의힘이 총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죠. 그거는 강성 지지층만 똘똘 뭉쳐서 가겠다. 이거를 의미하는 건데 중도가 그거를 용인할 리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너무 똘똘 뭉쳐있는 너무 단단해진 얼음 덩어리에 국민의힘을 깨는 하나의 바늘이 김경률 비대위원인 겁니다. 얼음 깨보셨어요? 망치로 못 깨죠. 망치로 깨면은 그냥 계속 으겨지기만 하고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음을 깰 때는 바늘로 톡 치면 그 내부에 압력이 있기 때문에 압력의 결에 따라서 쫙 깨지게 돼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단단한 얼음인 겁니다. 그러나 되게 단단해 보이지만 외부에서 그냥 때리면 단단하게 뭉치고 그래 보이지만 거기에 결을 건드리면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이견과 불만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을 따라서 깨지게 돼 있거든요. 그 역할을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는 사람을 뺀다? 그러면은 변화 없이 가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의 그냥 소모되고 끝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거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네. 또 다른 뜨거운 감자죠. 계속 언급되긴 했지만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뭐 풀기 힘든 숙제인데 또 다른 원인으로 평가받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과 문제. 뭐 뇌관으로도 계속 불리고 있는데 양지인 변호사님, 일단은 한 보도 따르면요. 김 여사가 이번 갈등 본격화하기 전에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사과할 뜻이 있다. 요거를 당 쪽에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일단 나와서 좀
많은 분들 좀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에 본인의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고 메시지를 전한 시점은 여당 내부에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이 사과 요구가 나오던 지난주 무렵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 여사에 따르면 이제 본인의 불찰로 일이 커져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면서 사과를 해서 사안이 해결된다면 10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과를 할 경우에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뭔가 이슈가 불붙듯이 커질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사실 대선 당시에 본인의 학력 위조 논란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한 뒤에 오히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당 차원에서 사과 결정을 한다면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김 여사가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여권 내에서 사과 문제를 둘러싼 그 이론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찬반 논란이 너무 팽팽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전해집니다. 네. 아까 진수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뭐 사과를 해야 된다. 김 여사가 결국엔 그래도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여권 쪽에서는 사과하는 동시에 뭐 야권의 공세가 어마어마할 거다. 뭐 이용 의원 말 빌리자면 뭐 물어뜯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사과를 하고 가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해야죠. 민심을 늘 세심하게 살피면서 민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그 정치를 해 가는 게 정답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론조사를 해봐도 저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저는 국민의힘 내부 기류도 좀 달라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그다음에 특히 수도권에서 출마 선거운동에 벌써 돌입하신 이런 후보들 입장에서는 민심을 뭐 그날그날 그냥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과거처럼 예컨대 나경원 의원 주저앉힐 때 뭐 연판장 서명할 때 그때,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대표 내쫓이던 그때랑은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뭔가 대통령실 쪽에서 당 쪽에 뭔가 그 부탁 오더를 내려도 과거처럼 그렇게 쫙쫙 그 친윤 의원들의 이름으로 결집하거나 이러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제는 선거 앞두고 이제 다 지역에 내려가서 뛰고 하기 때문에 이제 민심의 기류를 어느 정도 읽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그 김 여사 사과 문제에 대해서 사과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과하면 뭐 그 이후에 더 엄청난 게 몰아치지 않겠나라는 걱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이렇게 떠올립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데요. 뭐 무서워서 뭐 못 당구냐는 뭐 그런 말도 있듯이 일단 진솔하게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야당 쪽에서 엄청나게 다시 공격을 하거나 이러면 저는 또 그때는 여론이 어떻게 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진솔한 사과가 전제는 돼야 된다. 그런데 그 사과에도요. 이거는 몰카 공작이라 내가 좀 억울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시지 마시고 그냥 사과만 진솔하게 진정성을 담아서 하시면 저는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언제든지 작은 일에도 감동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면 저는 국민들도 인정하고 오히려 그 이후에 야당에서 막 나오면 그거는 이제 역풍으로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희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면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겠지만 과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정치 공작이고 저쪽은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정치 공작에 대해서는 뭐 사과를 해야 되고 정치 탄압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거기에 있는 사법 리스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해도 되느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처한 입장이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누가 먼저 사과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양쪽 다 안 하는 거죠. 근데 누가 먼저 사과하냐 해서 또 사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과하는 목적이 뭡니까? 용서를 받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용서가 있으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실과 반성이 있어야 돼요. 반성도 없고 거기에 진실도 없으면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문제가 뭐였냐면 사과를 했죠. 그 최소원 씨가 집권 초에 그 진영이 채 갖춰지지 않을 때 조금 도와준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국정 전반을 흔들고 있었잖아요. 그 사과가 어떤 사과가 됐습니까? 사실상 진실이 결여된 사과가 됐고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은 국면 모면형 사과가 됐기 때문에 역풍이 크게 분 겁니다. 그것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보고서 지금 얘기하는 건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네. 본인이 내가 뭘 잘못했어. 뭐 국민들이 왜 나에게 모욕감을 줘. 뭐 이것뿐이 지금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그때의 진실을 바탕으로 사과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진실을 바탕으로 사과하면 국민들이 그 이후에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서 그럼 당신들은 뭔데? 당신들은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많고 물론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김건희 여사 건도 결론 난 게 아니잖아요. 국민 정서에 반하거나 상식에 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는데 그럼 당신들은 뭔데? 이러고 역풍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공관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략공천 세부 기준을 공개했는데 오늘 오전에 공관위원장이 어떤 기준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그 얘기 듣고 한번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약들은 1억 이상 패배한 지역에 지금 만드실 때 따로 염두에 두고 만드신 건 아닌데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막 아니에요. 그 우연의 일치는 없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프레임을 짜보는 거죠. 그 여러 군데 중에 그 당연히 들어가니까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재 영입 차원에서 그렇게 전략 전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특별히 인재 영입위원장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찾는 거고 사람을 찾아가지고 공천 신청을 하게 만드는 게 그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갈 건 가는 걸 우리가 네, 조금 전 얘기했던 정영환 공관위원장 얘기인데 결국은 돌고 돌아 오늘 계속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로 돌고 돌아 얘기가 나오는데 양진 변호사님 일단은 이 종합하면은 김경률 비대위원 서울 마포울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의 인천 개항을 전략공천 길이 열렸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 마포 을 그리고 경기 수원 정 등이 국민의힘 우선 추천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우선 추천 지역은 총 50곳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공관위에 따르면 재보궐선거를 포함해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그리고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 그리고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전 사고 당협, 또 당 소속 현역 의원 및 직전 당협위원장 불출마 지역 등을 우선 추천 지역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이 총선 3회 연속 패배한 곳은요.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 선언한 마포 을도 그렇고요.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출마 준비하고 있는 수원정, 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진 인천 계양 을도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관위는요. 여기에 말을 덧붙였는데요. 해당 기준만 충족하면 무조건 우선 추천 지역이 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우선 추천 지역은 제시한 그 경우에 해당하면 우선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우선 추천 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진수 의원님 일단은 김경률 비대위원에다가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예외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전략공천이 가능하다.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근데요, 저 전략공천의 방식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공천 지역, 그다음에 단수공천 네. 지역. 그래서 저 우선공천 지역은 그 전부터 이 국민의힘이 그 당원 당규상에 갖고 있었던 지역이 이번에 만들어진 거는 저기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공교로워서 혹시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 두 지역은 기존에 해오던 우선 공천 지역에 해당이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공천 나온 김에 한 말씀만 짧게 드리면 선거 때마다 양 당이 다 무슨 인재 영입 하는데요. 저는
정당이라는 데는 인재를 영입하는 데가 아니고 인재를 키우는 곳이 되어야 한다. 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인재라고 영입해놓고 4년 후에는 또 그 교체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이런 그 좀 소모적인 반복을 우리 정당들이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네. 내부에 그 인물들을 좀 키우고 육성하는 일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네.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언도 해주셨네요. 자,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한 비대위원장이 결국에는 윤 대통령에게 항복하고 용해관, 그러니까 용산 핵심 관계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네. 용해관을 대거 공천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동의하십니까?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양 당이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만 보고서 막 비난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그 똑같은 비난의 잣대를 자기들 공천에도 좀 갖다 댔으면 좋겠어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금 방송에 나와가지고 남의 공천 논할 그런 대상이 되십니까? 본인이 예. 공천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 일련의 말씀과 행동들을 좀 보시고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략 공천은요 제대로 하려면 이런 겁니다.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략. 네.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 지역구에는 분명히 전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쪽에서 이슈를 주도할 수가 있잖아요. 정청래 의원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이슈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전략 공천을 해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건 다 선택을 해봤는데 선택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당에서 끊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 두 가지 빼고는 전략 공천은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외의 걸로 만약에 했을 때 그 공천은 전략 공천이 아니라 누군가의 욕심이 들어간 사천으로 보는 네.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권 얘기 마무리 한번 해보고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이 있는데 뭐 행보 어디로 가냐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직 모른다는 게 정답인데요. 네. 어제 SNS에다가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직접 민주당 복당을 제안했다 이렇게 SNS에 이현주 의원이 직접 적었는데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서 이번 총선을 치르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이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당을 하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이현주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SNS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네. 정해진 것 없다. 일정도 정해진 것 없다. 만약에 정해지게 되면 SNS에 바로 알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입당을 할지 말지, 언제 입당을 할지, 어느 지역으로 나갈지는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하고 친분이 있어서 개혁신당 가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선택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좀 기축.